중국이 대만 침공 기회를 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은 하락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위안화를 더 이상 보유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 등 매각 자금을 달러로 바꾸는 해외 투자가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해외 투자가들이 위안화 채권 등을 팔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해외로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위안화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8월 중국의 외환 준비 잔액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위안화 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는 한때 공산당 정권이 지지 라인으로 여기고 있던 1달러당 7위안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9월 27일 기준 달러 위안화는 1달러당 7.17로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 이탈이 멈추지 않으면 위안화 하락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배경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신용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신화는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분간 해외 투자가들은 위안화 표시 금융 자산을 팔고 자본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중앙국채등기 결산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외국인들은 중국 채권을 순매도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에도 중국 채권 시장에서는 해외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위안화로 발행된 민간 부동산 회사 등의 회사채, 지방정부나 산하투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심지어 중국 국채 등을 내놓는 외국인 투자가는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위안화를 파는 것은 경기 침체와 대만 문제 등의 우려가 한층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신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 제로 감염자 정책, IT 첨단 기업에 대한 옥죄기 강화로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섹터에서는 회사채 디폴트 우려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황 악화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중국의 8월 부동산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58% 감소했습니다. 감소세는 1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양도 차익은 감소했고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도 늘어났습니다. 제로 감염자 정책도 지속되면서 개인 소비 회복은 약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물가 급등으로 각국의 수요는 줄어들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공산당 정권은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대만 침공 기회를 엿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해외 투자가들은 하락 리스크가 높아지는 위안화를 보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 등 매각 자금을 달러로 바꾸는 해외 투자가는 급속히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의 위기감을 한층 높이고 있을 것입니다. 공산당 정권은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환율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4월에 이어 9월에도 중국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외화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외화 지준율은 달러 유동성 조정 환율 안정화 카드로 고객들이 은행에 예치하는 외화 중 일부는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일부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맡기는데 그중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외화의 비율을 말합니다. 외화 지준율은 9월 15일부터 8%에서 6%로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위안화 환율 방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유은행 등의 위안화 매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위안화를 팔지 말라는 지시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지난 8월 하순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개최된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금융 완화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 금융 정책의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고 그것은 미 달러 상승, 위안화 약세의 압력을 강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은행에 위안화 매도를 상가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민은행은 9월 16일까지 17거래일 연속 위안화 달러 기준치를 예상 밖으로 올렸습니다. 어떻게든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공산당 정권의 위기감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어책을 취해도 위안화 약세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은행은 고육지책으로 위안화를 떠받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8월 중국의 외환 보유 잔액은 3조 549억 달러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감소액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에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그동안 공산당 정권은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해 부동산 사업의 확장과 공업화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GDP 성장 목표를 부과했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동산 거품 팽창으로 지방정부의 수입원인 토지 양도 이익은 늘고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가 쌓이면서 경제 성장률은 인위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증가는 중국의 고용소득 환경 안정과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로 공산당 정권의 경제 운영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과잉 투자로 자본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고 가계, 민간기업, 지방정부, 금융기관까지 부실 채권은 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등의 디폴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 문제로 인한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생산 연령 인구 감소도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기업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해외 자본 이탈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 추가 하락과 규제 강화 등 정책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해외 자금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안화 약세가 급속히 진행되어 중국의 외환 준비가 감소하고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후퇴 우려가 급격히 높아지는 전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자금 이탈 등으로 중국 경제는 앞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